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걸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죠? 네? 안 풀어보셨어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한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은, 정말 기억이 안 나. 그죠? 네. 우리 했었나, 이거? 했었나? 그렇습니다. 자, 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재산세. 자, 재산세. 우리 재산세 우리 배웠었는데요. 지난주에. 재산세에서 재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5가지 형태의 재산이 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5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토지 자산이 있었어요. 토지. 그렇죠? 토지 자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건축물 자산. 그다음에가 또 뭐가 있었죠? 주택. 원래 주택도 건축물인데 우리 재산세에서는 건축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가 이제 그 준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얘기하는데 선박이 있었죠. 선박분 재산세가 있었어요. 선박.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항공기. 네, 항공기 있었죠. 항공기. 승용차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왜냐면 승용차는 자동차세를 내니까 자동차세를 이미 냈는데 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했었죠. 다만 이제 우리가 토지는 우리가 토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토지의 종류가. 그래서 이거는 토지 설명할 때 제가 우리나라는 땅이 많다, 적다.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다. 근데 왜 적다라고 하느냐? 쓸모 있는 땅, 개발이 가능한 땅이 모자라. 그래서 전국토의 70% 이상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랬었죠? 임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임야. 임야가 뭐예요? 산. 그렇죠? 산이에요, 산. 그렇죠? 산. 그러면 산은 함부로 우리가 개발할 수 없다라고 공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산은. 그렇죠? 이거 허가를 받아야지만, 전용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산은 함부로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땅 가지고 써야 돼. 나머지 땅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면 30%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30% 남는 거예요. 그럼 그 30% 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막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아껴 쓰려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활용도 안 할 거면서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활용도 안 할 거면서 가지고 있는 땅은 규제해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땅인데 개발도 안 하고 갖고 있는 땅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 나대지. 결혼식에 나지라고 하죠. 나대지 말하면 나대지. 나대지가 뭐예요? 나대지. 한 2달 동안 열심히 했잖아. 네. 지적법도 배웠잖아요. 네. 나대지는 뭐야? 건물이 없는 땅, 그냥 이렇게 맨 땅. 이게 나대지죠. 나대지. 그런 건 비슷한 게 잡종지 했었죠. 잡종지. 그렇죠? 자,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과 규제를 해야 될 땅으로 나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지 않는 땅은 합산과세한다, 분리과세한다. 그렇죠? 규제되지 않는 땅은 별도로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가 규제가 되는 땅은 규제가 되는 땅끼리 우리가 합산하는 거예요. 하여튼 세법에서는 합산자가 들어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오죽하면은 이혼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든지 분리돼야 돼.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그렇죠? 뭉치면 이게 좋은 게 하나 없어. 세법상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합산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라고 했었죠. 합산과세. 그러면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종합합산이 있었어요. 종합합산. 그럼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는 것이 종합합산이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별도합산이 있었습니다. 별도합산은 우리가 영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는 것이 우리가 별도합산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영업용 토지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건물 있는 땅. 그렇죠? 우리 건물 있는 땅.
지금 우리 요 건물 있는 땅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건물은 없지만 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땅. 뭐 예를 든다면 캠핑장으로 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캠핑장, 뭐 오토 캠핑장 요새 그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우리가 안성이나 이 평택에 캠핑장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있나요? 이상하게 많이 없더라고요. 캠핑을 안 좋아하는 건지, 그렇죠? 있을 만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평평해서 그런 건지, 어쩐 좀 있을 만한데 많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얘는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농지라든가 아니면은 공장 용지 같은 거,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분리과세 토지라고 했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땅, 공장 용지, 이런 땅들을 말했었죠. 이런 땅을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5일까요? X일까요? 네? 5죠, 5. 네. 5가 되겠습니다. 5. 자, 5네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겸용주택. 겸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주택이 겸용이 된 거야. 그럼 겸용이면 뭐죠? 상가랑 주택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겸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겸용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한 동이에요, 한 동. 그러면 한 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주소 찍으면은 아파트를 구라고 그래요, 동이라고 그래요? 동이라고 하죠, 동. 그렇죠? 그러면 밑에는 상가야, 위에는 아파트야.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상복합.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 갈 때 내비 찍으면 뭐로 나와요? 구로 나와요, 동으로 나와요? 동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라폴리스 B동 1003동 602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동이에요, 그 동. 그러면 우리가 주상복합은 어때요? 주상복합 재산세를 매기려면은 상가는 상가, 아파트는 아파트지. 구분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주상복합은 명확하잖아요. 명확하니까 상가 주택 구분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파트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은 주거용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동하고 좀 다른 게 한구가 있거든. 한구가 이제 이런 게 한구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구는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예를 든다면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은 그 오피스텔 안에 주거로 쓸 수도 있고 사무실로 쓸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창작을 하는 직업들은 어때요? 그냥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인데 자기는 유튜버로 중계를 하겠다.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유튜버로 중계를 해서 유튜버에서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피스텔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1인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새로운 시도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가 유튜브로 찍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자기가 좀 잘 되면 뭐 이렇게 출연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에 망했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왜 꼭 중개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중개 사무실 차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다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매물도 다 뭐 부동산 앱, 뭐 직방, 다방, 한방, 무슨 방 그거 통해서 많이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벌써 그런 걸로 중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신 그런 건 장점 뭐죠? 전국적으로 나를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살이 좀 많이 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런 거 하려면 좀 빼고 이제 다이어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그런 게 유행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구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한 동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건 중요한 문장인데 그러면 이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재산세는 우리가
시군구가 공적인 장부 확인을 해서 공적인 장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시군과 공적인 장부 확인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가격이 나오겠죠.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 가격이 바로 뭐냐? 시가 표준액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이 가격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비탄력적이야. 한번 가격이 딱 정해지면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를 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시세가 자꾸 바뀌는 거야. 예를 든다면 우리 고덕이나 평택이나 미군 저기가 처음에는 막 활성화됐지만 요즘 어때요? 조용하죠? 그렇죠? 조용해요. 왜 조용해요? 그러잖아.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잘 될 줄 알았다가 막 조용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진짜 이 날씨가 똑같아요. 응? 오늘은 어제는 밤에 그렇게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또 이게 잔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얘는 시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가 표준액 요새 이제 조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 공시 가격 해가지고 조사 기간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연초에 맨날 발표한다고. 근데 시세는 자꾸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 가격을 좀 흔들어 주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한다고 그랬죠. 뭘 곱해요? 여기 있잖아요. 공정 시장가격 비율.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 세 개는 여기다 곱하기 공정 시장가격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이거죠. 과표로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표다. 이렇게 얘기 되겠어요. 반면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예요.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우리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 표준한다. 그리고 얘는 이제 시가 표준액이 곧 과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갑니다.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여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이 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시세 변동이 거의 없거든. 왜 그럴까요?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배운 이게 뭐예요? 이게 공급인가요? 수요인가요? 이거 수요라고 배웠죠. 수요. 이거 뭐예요? 공급. 그렇죠? 네. 자, 근데 얘가 졸고 있으면 움직이죠. 졸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또 졸고 있으면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네. 나중에는 막 이렇게 돌 거야, 이제. 네. 이걸 이제 거미집이라고 하는데 막 이제 돌 거예요. 네. 자. 근데 얘는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배우다 말았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뭐라고 배웠냐면, 이 다섯 가지 물건 중에서, 물건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받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재산세를 우리가 받은 다음에 과다 소유가 되면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또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토지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토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 두 번째가 별도합산 토지가 있고, 세 번째가 종합합산 토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별도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종합산도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야, 된다.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토지 들어가는데 토지 중에서는 이제 분리과세 토지는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냥 어쨌든 여기서 법률이 정한 토지라는 것은 요 두 가지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별도합산 토지하고 종합합산 토지. 자, 별도합산 토지가 무슨 용 토지라고요? 영업용 토지. 이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다. 그렇죠? 네. 우리 아까 우리 11, 12월 강의는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냐면 뭘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어차피 그건 1년 내내 외울 거니까. 지금은 용어, 단어만 내가 조금 익숙해지면 반 공부하신 거예요. 단어. 그렇죠? 그럼 책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주안점을. 그래서 요 단어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우리가 단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건축물 들어가나요? 건축물? 건물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건물은. 그렇죠? 건물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심하자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주택은 들어가나요? 네. 주택은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 중에서도 사업 목적의 주택, 단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은 사업 목적의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외한다 이렇게 썼어요. 사업 목적의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이때 사업 목적의 주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임대 사업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미분양 주택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 지문이 깁니다. 자, 우리 실제 시험에 이렇게 문장 지문이 긴 게 나올 수 있냐? 예,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키워드를 빨리빨리 집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연습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많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워드가 주택이죠, 주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별이라는 것은 인별로.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다면 남편 집과 부인 집은 합산한다란다. 안 합니다. 남편은 남편 거대로, 부인은 부인 거대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별로. 문제의 뜻 이해하시겠죠? 네.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합산하면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는 그 기준금액이 6억입니다.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네. 근데 언뜻 보면 이게 다 맞는 얘기가 되는데 뭐가 좀 틀렸냐. 자,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과세 표준을 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된다.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의 비율을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 가의 비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비율. 그래서 이 비율을 곱해야지만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무슨 문장이 빠진 거예요? 요 문장이 빠진 거예요. 문장. 그렇죠? 요런 거 아주 함정이 빠지기 딱 좋겠죠. 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6억밖에 안 보이거든요. 헷갈려 넘어가는 거야, 거기서.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공정시가의 비율이 60%였었어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얘가 90%로 올해 개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019년도 올해는 85%지만 내년 2020년도는 90%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보자. 없는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이 뭐냐면 바로 1세대 1주택자. 이 사람은 우리가 뭘로 해석한다고 그랬냐면
실수요자다. 실수요자라고 했었어요. 실수요자. 실수요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수요자. 실수요자로 하기 때문에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 3억 원을 우리가 기초공제를 합니다. 3억 원을 공제하고 다시 6억. 그럼 토탈 3억에다 6억이 되면 얼마가 돼요? 9억이 되는 거죠. 9억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요자로서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이 두 채가 되는 분하고 집이 한 채가 되면 이 사람을 더 우대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6억을 우리가 넘어야지 종부세가 나오지만 이 사람은 9억을 넘어야지만이 종부세를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해석이. 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얘는 우리가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것까지 곱해줘야지만 과표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택분 종부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